1948년 1월 26일 일본 도쿄도 도시마구에 위치한 제국은행 시나마 지점에서 오후 3시경 중년 남성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왔다. 도쿄도 반역반임을 증명하는 하얀 완장을 찬 남성은 은행원에게 후생성 직원의 명함을 제시하며 가까운 곳에 집단 이질이 발생하였으니 은행 안을 소독하기 전에 이질 예방약을 먹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잠시 사람들이 주저하자 남성은 이질에 걸린 감염자 중 한 명이 이곳으로 오고 있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된다며 재촉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집단 패닉에 빠지게 되었고 이윽고 남성은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직접 하나를 먹어 보이며 약을 복용할 때 치아 손상을 막기 위해 혀를 내밀고 먹어야 된다며 구체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시범을 보였다. 사람들은 남성의 지시대로 의심 없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일순간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1분 후 남성은 첫 번째 약의 해독제로 두 번째 약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약을 건네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두 번째 약을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통은 더욱더 심해질 뿐이었다. 이윽고 사람들은 저마다 쓰러져 갔다. 그 틈에 남성은 유유히 은행 창고에 있던 현금 16만엔과 수표 17,450엔을 챙겨서 도망쳤다. 사건 현장에 있던 여성 피해자가 실신을 반복하며 밖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출동하여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16명 중 12명이 사망하였으며 명함을 건네받은 은행원의 기억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가 뿌려졌고 도난당한 수표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이전에도 제국은행과 유사한 범행이 2차례가 있음을 밝혀냈다. 제국은행 사건이 일어나기 104일 전 1947년 10월 14일 야스다은행 에바라 지점의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와 후생성 예방구 기약 박사 마치 시게루라는 명함을 보여주며 이질 감염 환자가 오전에 은행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은행 직원과 돈을 소독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를 의심한 지점장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올 때까지 남성은 제국은행과 똑같은 수법으로 직원들의 계약을 먹였으나 중년 남성은 경찰이 출동한 사이 달아나 버렸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명함 자체는 진짜였지만 마치 시게루의 알리바이가 밝혀지면서 용의자에서 제외됐다. 두 번째 유사범행은 1948년 1월 19일 제국은행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벌어졌다. 미쓰비시은행 나카이 지점으로 들어온 중년 남성은 야스다은행에서 도망친 남성과 같은 패턴으로 말을 했다. 자신을 후생성 의학 박사 야마구치 지로라 소개하는 명함을 내밀고 은행의 소독과 은행원의 이질 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약의 복용 지도를 하였다. 지점장이 남성의 말을 따르지 않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느낀 남성은 끝내 도망쳐 버렸다. 이번 명함은 야스다은행 때와 달리 가짜로 밝혀졌다.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질 감염 예방약이라고 속여 복용하게 했던 약은 청산가리로 밝혀졌다. 보통 청산가리는 복용 즉시 몇 초 안에 사망하게 되는데
이 남성은 청산가리를 극소량을 사용하여 피해자 16명이 모두 복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버는 치밀한 계획성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청산가리를 다룰 수 있는 직업군을 모두 조사하였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한때 청산의 취급 방법을 잘 아는 육군 731 부대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육군 특수임무 관계자의 집중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미군이 개입하면서 육군 관계자의 수사는 중단되었다. 수사는 의학 박사 마츠이 시게루에게 명함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가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1948년 8월 21일 마츠이 시게루와 명함을 교환했던 남성인 화가 히라사와 사다미치가 유료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곧이어 경찰은 히라사와와 피해자들 사이에 대질 신문이 이루어졌지만 누구 하나 히라사와가 범인이라 단언하는 사람은 없었다. 히라사와 역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1948년 9월 23일 혹독한 경찰의 취조로 결국 범행을 자백하였다. 하지만 1948년 12월 20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 무죄를 주장하며 자백을 번복하였다. 1950년 1심에서 사형이 판결됐고 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에서 연이어 상고가 기각되자 1955년 5월 7일에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이 이상한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한다. 히라사와가 사형을 확정받기 1년 전인 1954년 이바라키현에서 보건소 공무원을 사칭하며 사람들에게 청산가리를 먹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법은 제국은행 사건과 매우 닮았기에 히라사와의 변호인이 은밀히 현지에 가서 조사를 시작했지만 체포된 용의자의 음독 자살로 인해 제국은행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히라사와의 구명운동이 일어났다. 히라사와는 본래 정신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강제로 지문을 찍게 하는 등 자백을 강요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히라사와에 대한 재심 청구 17회와 특사 요청이 3회 있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이러한 구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1987년 5월 10일 향년 95세 히라사와는 폐렴으로 하치오지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과연 1948년 1월 26일에 발생한 제국은행의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